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 하죠. 네. 미통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 이제 운영위 선정에 관한 일종의 이제 삿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삿발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전설의 싸움, 쌈짱, 이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번에 17대 1로 붙었다 그랬죠. 왜 거기가 17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17대 1에 싸움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허풍 떠는 애들이 많습니다만, 아마도 미통당이 17대 1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가 봐요. 네. 국회 운영이 18개 중에 발음이 이럴까요? 18개를 우리가 다 독식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나눠서 가져보자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시작부터 우리가 12개는 가져야 된다 이러고 배짱을 튀기다가, 나중에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 뭐 이러고 개기다가, 법사위, 기재위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거 안 해주면 협치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니네가 무슨 협치를 해서 20대 때 니들이 국회를 1년에 6개월 이상을 공전시킨 게 니들인데 지금 와서 무슨 협치를 운운하고 있어.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의 김태년, 네, 정말 이 양반 대가 세요. 김태년 위원장이 핵심 그 위원회 중에 법제사법위, 법사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재위, 외교통상위, 산업자원, 중소벤처위, 국방위, 보건복지위에 대한 그 위원장들을 투표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나머지도 다 정할 거야. 안 들어오면 그냥 18석 우리가 다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낚싯밥을 하나 던져준 게, 우리가 예결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결선 특별위원회죠. 이거는 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볼 테어라고 마지막 떡밥을 딱 던졌습니다. 네, 이 떡밥을 이제 안 물고 주호영은 절로 들어갔죠. 네, 사표를 던지고 안 해! 다 가져! 그래, 그럼 가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이, 얘네들이 이제 상상을 못 해본 상황일 거예요. 언제나 지들이 다수당해서 지들이 협박질을 하다가 한번 된통 역으로 당해보니까, 이런 느낌 처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마 진짜 다 가져갈 건가? 얘네들이 이렇게 대센 애들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진짜 대세게 나오다 보니까, 저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호영은 내가 투쟁이야. 내가 우리 미통당을 대표하는 전사로서 투쟁을 하는 차원이야 라고 수표를 딱 던지고 자리를 들어갔는데, 점점 들려오는 소리, 야 진짜 쟤네들이 하나도 안 주고 전부 18석 다 가져가면 네 지금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협상 안 하고 있는 네 잘못이야. 너 처음에 협상했으면 그래도 한 7개는 받아올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1개 남았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외부적인 압박이 역으로 주호영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나오기도 그래요. 왜? 이 수표를 던졌는데 무슨 뭐 빤스런도 아니고 김무성이처럼 하루 반나절 만에 도다오기는 좀 쪽팔리니까 아씨 도라는 가고 싶은데 누구 좀 안 불러주나 막 이런 차원인 건데 당에서는 계속 욕만 하고 있어. 이 와중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가 한번 방문은 해드릴게. 네. 예의 차원에서 방문을 하겠는데 뭐 쓸데없이 조건 달 거면 만날 필요 없고 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두어져 있는 사람 등을 한 번 더 밟아주셨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번에 5개 핵심 위원회들을 이제 배정하면서 표결을 했잖아요. 185표로 가졌어요. 185표. 그만큼 여야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지. 실제 이제 우리 민주 진영이 어떤 그 표결의 부심을 보여준 거고요. 지네들이 이제 이걸 흔들지 못하고 이대로 끌려가면서 아예 이제 식물국회로 전락할 자기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을 이제 슬슬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법사위 만일에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개혁 법안들 다 의장이 거부권 통과해서 막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걸어서 정회시켜가지고 의결 기간 넘겨가지고 전부 다 틀어버렸을 거예요. 무너뜨려버렸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지난 정권에서. 정권이 지난 의회 회기에서. 기재위 맡으면 온갖 종류의 재정 지출 시비 다 걸고 무슨 뭐 진급 예산부터 시작해서 국회 재정에 대한 거 시비 걸어 다 깎았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지들이 예산 따가 또 프레카드 거는 놈. 그런 걸 왜 줘? 그냥 내놔. 진짜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라고 180도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러라고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미통당을 그렇게 구대기 안에다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번 국회는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돼요. 지난번 국회처럼 무슨 뭐 3개월, 2개월씩 국회 공전한다고 놀고 제대로 된 법안, 민생 법안 하나 처리 못하다가 국회, 어디 뭐 표결일 막판대 하고 한꺼번에 막 백몇십 개씩, 제대로 된 심의도 안 해보고 막 두들겨 갖고 통과시키는 그따위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욕먹는 거예요. 이미 11대 7에 물 건너갔어. 이제 많이 건지면 17대 1 아니면 15대 3이야. 그나마도 받으려면 받을 거고 안 받으려면 말어. 없어도 돼요. 사실 그래요. 위원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회 안에서 표결을 다시 돌리거든요. 그럼 또 이겨요. 어차피. 근데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위원장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어도 7석을 줬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국회 운영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는 거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줄 수 있었던 7석도 얘들이 포기한 거니까 이거를 절대 무슨 뭐 국회 파행? 파행은 무슨 파행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니들이 불참을 안 한 거지. 책임은 니들한테 있는 거지.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상임위장 포기한다고 주호영이 던졌잖아. 원내대표가 던지고 사표 나갔어. 그 다음에 후임이 없어. 원내대표 대신에 누가 협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18개 상임위장 포기는 무리였고요. 그거 중에 그냥 몇 개라도 그냥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협상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없어. 주호영 잘한 거야. 제대로 한 거야. 이제 당에서는 협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협상할 수 있게끔 자리는 해놓고 나가든가 해야지. 이따위로 해놓고 던져놓고 이게 당신이 했던 투쟁이야? 라고 하는 순간 주호영은 원내대표로서의 당내에 그나마 있던 신임마저도 싹쓸이로 다 날려먹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이제. 네. 끝났어 주호영은. 단기간 원내대표 생활 끝났고 다음 원내대표 누가 할까요? 장제원? 나 장제원 등판했으면 좋겠네. 뭐 누가 봐도 별로 나올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 안에 인재가 없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저 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도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돼 있잖아. 그 당에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당이 국회에 나올 필요 뭐 있어? 당론을 제대로 정리해갖고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들 스스로 만들어버렸는데 아무리 협상을 하기 싫고 불만을 치더라도
내가 깽판 치면 나를 봐주겠지라고 하는 이따위 배짱은 부리지 말았어야지. 예. 원래 모든 게 집안일부터 잘 정리해야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새 당대표 뽑고 원내대표 새로 뽑든지 뭐 하든지 해서 다음번 분기 때 그러니까 한 7월달 정기국회나 한번 좀 그때 좀 돌아와 그때 와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대로야.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 보러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니네들 도와줄 거면 표를 그거밖에 안 줬겠냐고요. 니들이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어도 대통령 인기는 69%, 70%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김태년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니네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보수 표들이 돌아와갖고 니네들 다시 밀어줄 줄 알았지. 다시 붙박이 콘크리트 40%는 돌아올 줄 알았지. 이제는 안 돌아와요. 오직 하면 언론들도 니네들 실드를 못 쳐주고 있어. 기자들이 아무리 이걸 파행이라고 얘기를 해도 니네들이 그 국회의장이 이제 배석해준 의원 사표를 다 던지는 이따위 행위를 해갖고 뭔가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언론이나 정권이 막 그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진행은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어디 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니네들 내부적으로도 조용합니다 사실. 걔네들 안에도 계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 최근에 뭐 마스크 쓰고 피켓 시위 한다고 사진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만 나온 거는 잘 모르시지만 그걸 동영상으로 딱 지켜보니까 몇 번을 NG 내고 다시 찍더만. 네. 한 번에 피켓을 못 들어서 소리가 작아서 표정이 안 좋아서 구호가 안 맞. 이러고 계속 연습하면서 그거 찍고 있더라고. 그게 니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행위였다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누가 역풍을 불어주고 누가 지지를 해주냐고. 뭐 장애 집회를 나간다고? 옛날 장애 집회 나가서 기독교나 저기 그 누구야 태극기 부대나 뭐 이런 아줌마 부대들 긁어 모으려고 해봐봐. 누가 돈 될 건데. 지금 장애 집회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장애 집회 나왔던 노인네들이 다 빡이 돌아버렸어. 왜? 돈을 하도 많이 떼먹으니까. 4만 원 준다고 불라고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다는 도시락도 안 주고 제대로 지급도 안 해주고 저 종교단체랑 같이 집회하라 그럴 거는 헌금 뜯어고 4만 원 주고 준 그 헌금을 그거를 헌금으로 또 뜯어가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겠니? 차라리 이번에 재난 지원금 받고 나서 생각들이 다 틀려지셨어. 그분들도 지금 니들이 이제 돈 10만 원 이상 안 쓰면 장외 집회 그분들 불러내지도 못해. 인건비 올랐어 그 양반들도. 아무튼 우리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사임계를 뭐 45명인가 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사임계 낸 사람들 그냥 사임 처리하고요. 네, 나머지 야당하고 안 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야당 몫으로 편성돼 있는데 전부 나눠주시고요. 숫자가 모지려면 모지는 대로 네, 그냥 하시죠 뭐. 반대표만 줄어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니들이 안 하시면 그나마 표결에서 붙여볼 수 있는 반대표만 더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위원장 자리는 이제 끝. 이제 남은 위원장 자리 하나 17대1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미통당의 핵심 저격수 차기 미통당의 유일한 희망 홍준표 의원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깐 게 아니라 미통당을 깠어요. 너무 무기력하다. 네. 이 양반은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자리도 안 베껴준 상태에서 무제한의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차기 2년의 대선 후보 지명권까지 자기가 쥐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고 당을 혁신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내에 있는 놈들은 뭐 하는 거냐? 빨리 쫓아내고 나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야당 안에 사람 없다. 제대로 된 야당 역할 못하고 제대로 된 정치 못하는 정치 고자들만 있다. 니들로는 결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한 야당이 아닌 길들여진 야당이 나타남으로 인하고 신난 거는 민주당이다. 앞으로 이런 상태는 계속될 거다. 협상하는 척만 하고 전국에 가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끔 니들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력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 양반이 이제 그 나름 정세는 잘 봐요. 앞으로 2년 뒤에 대선만 남은 거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누가 신경 쓰냐. 부산시장 되찾아 온다고 하더라도 되찾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통당에 도움될 거 거듭 없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은 인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1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양반이 갑자기 국방위로 이걸 바꿨습니다. 본인의 지망을. 국방위를 왜 가려고 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앞으로 하반기 이 대통령의 임기와 어떤 차기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11월 달에 글로벌 호크가 훈련 끝내고 뜨잖아요. 그럼 우리는 킬체인 완성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군사력만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동식 포격, 해안포 부대의 어떤 개문 발사 준비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한 발만 장전하는 거 눈에 딱 띄면 자 대한민국에 있는 3천여 발 지금 이제 등치도 커졌어. 현무포까지 나왔으니까 3천여 발의 미사일 무기들이 진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쏠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GPS 위성 정보 이런 게 없어. 북한에 대한 게 사실 우리한테 미군이 줘야 되거든. 미군은 다 쥐고 있으니까. 근데 미군이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한반도 부속도서 해양 요쪽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북한과 미사일 전쟁을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로 해갖고 타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눈 감고 쏘는 거야. 대충 각도 조준해갖고 이 정도면 어디 떨어지겠네 비스무리하게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이 움직이든 서 있든 진짜 그 15cm 사이즈의 물건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 영공에서 전부 다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걔들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점 타격의 GPS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떠 있는 인공위성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11월 달 이후에 뜨고 나서 북한은 우리 손아귀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대로 사실상 군사력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화난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지금 양보할 거 다 양보했는데 우리 한국은 계속 증강하고 있죠. 스텔스기부터 해서 스텔스기 들어왔지, 현무포 실전 배치 시작한다 그러지, 이제 글로벌 홀크까지 띄우자고 하니, 이제 기네들이 하고 왔던 선군 정책 안 먹힌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려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걔들 표현이에요. 남한과의 대적 작전, 즉 남한과의 협상과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교류가 북한의 앞으로 국시 사업이다라고 대놓고 인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남한하고의 협상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국방위 외교위의 역할은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지금 8월달 다가오는 8월달에 동맹 2020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네네. 그게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그 한미 연합 작전들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애들이 하도 코로나 복균자가 많아가지고 연기하긴 했었지만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는 그동안 해왔던 훈련들하고 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북한의 일정 지역을 상정해가지고 그거를 괴멸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군사 훈련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 전체가 전부 다 패닉에 빠져요. 왜?
연습하다 진짜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 네. 상륙 장비를 비롯한 공격 장비들이 전부 다 동원돼서 훈련을 하니까. 근데 앞으로 하는 그 훈련들은요, 이 한국과 미군의 그 전시작전권 22년 이항을 위한 수뇌부 일종의 교체 작업하고 마저 들어갈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동안 미군이 주도했던 거를 한국의 참모본부가 주동을 해갖고 미군을 조정하고 배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돼가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2022년에 작전권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와 예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전부 다 끝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기가 좀 튀었는데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일부 언론 기레기를 말고 도대체 보수단체나 학자단체, 교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일종의 보수를 주창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욕하거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욕하고 있냔 말이에요. 안 들어가고 있는 쟤들을 욕한 거예요. 11대 7이 17대 1로 변하고 있는데 나중에 17대 1로 싸워볼 여지라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 예결이라도 한석 쥐고 있으라고. 그래야 추경 예산 할 때 거기에 대놓고 시비라도 좀 걸어보면서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나마도 안 하고 그냥 다 넘겨주고 나면 그냥 퇴근해. 내내 쉬어 그냥. 니네들 월급 다 줄게.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국민들도 야 그냥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지네들끼리 앉아갖고 농성하고 점거하고 이런 국회보다는 뭔가 법안이라도 빵빵 만들어내 진행하는 지금의 국회가 훨씬 낫다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그때 되면 나가지 말라 그래도 안 나갈 겁니다. 걔네들은. 차기를 보장을 못 받아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지네들 용도 폐기가 돼버리는데 걔들이 계속 버티겠어요? 물론 버텨주면 더 고맙지. 더 버텨주는 또라이들이라 생기면 더욱 고마울 겁니다. 결국은 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미통당 안에서 등원 투쟁을 하자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든지 나가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내고 비록 표결에 질지언정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라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직업인데 21대만 하고 끝날 거 아니면 그거라도 하라는 거죠. 어떤 시원시원하게 일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를 실질적으로 독립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죠. 이것도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 인사 조직권, 운영권 다 그대로 가지고요. 우리가 지난주 고민했었던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청 산하에 남기면서 바로 백신 연구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연구원이랑 연구소, 감염 네. 연구소도 같이 가는 걸로. 네, 전부 다 질본에 이제 몰아준 거죠. 이게 복지부 입장에서는 뭐 재정적으로는 큰 돈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는 74조를 쓰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한 8천억 쓰다 한 2조 원 쓸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조직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도 이제 워낙 일이 많아요. 돈이 많죠. 복지도 해야 되고 보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서 차관을 둘러 늘리고 여기에 이제 보건에 담당한 신규 차관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만 이 차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관련한 질병관리청에 관련한 지원도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표결권도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기쁜 소식이 이 방통위죠. 7월 말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 후임으로 네. 김현 전 의원이 사실상 유력 내지는 확정하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탈당계도 냈고 처리까지 완료됐다 그래요. 원래 당직이 있으면 못한데 근데 당직을 버린다고 사람이 획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김현 의원이 세월호 때부터 방송에 많이 시달리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통위에 들어가게 되면 사적인 복수 말고요. 그때 잘못된 관행에 대한 복수 좀 잔인하게 한번 해줘. 잔인하게.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우려되는 언론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해주시고요. 저는 채원에 대해서 지웠습니다만 전혀 백해무익한 종편 채널들 채널을 못 없애게 할 거면요. 진의 고유 업무 아닌 뉴스 방송 송출을 못하게끔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채널은 방송 채널 아니에요. TV조선 방송 뉴스 채널 아니라니까. 뉴스를 편성할 수는 있지. 그 안에 지네가 종편이니까. 종합방송국이. 하지만 그 전문 채널은 아닌데 니들은 마치 뉴스 채널처럼 YTN처럼 방송을 해대고 있잖아. 그냥 트로트 관련한 그 방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하시든가 아니면 자연히 탐구 프로 같은 거 A채널 같은데 그런 거 니들 잘했잖아.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 이런 총구를 드리고 싶네요. 종편 광고 없애야 된다고요? 에이, 없애면 안 되지. 없애지 말고 가격을 현실화하면 됩니다. 네. 방송파하고 종편하고 광고료 차이가 30%밖에 안 나요. 시청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근데 종편 광고료도 공중파 광고료 70%까지 보전해줍니다. 이것도 법이 잘못된 거지. 이제 다 디지털 양방향 시대 아니야. 이제는 시청률대로 받아가라 그래, 광고를. 네. 그래야 소비자가 원하는,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대도하는 방송 만들어내고, 이런 스튜디오 하나 갖추고, 목소리 큰 놈 두세 단체갖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돈 벌어먹던 관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네. 아무튼, 우리는, 김남매 불꽃놀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잘 준비하고 있고 잘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 열풍 짜증내지 마세요. 트로트가 다 그런 거지. 네. 막간 서비스로 아까 누구 얘기했죠? 메뚜기 때 말씀하시는 분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메뚜기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요새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막 중국이 다 넘어갈 것처럼 그러고 그 방송을 만들어내는 저기가 있더구만요. 근데 수확량이 줄었다는 말 자체 거짓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수확은 가을에 하는데 봄에 메뚜기, 여름에 메뚜기 올라왔다고 수확량이 줄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 메뚜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중동 지역을 전부 다 휩쓸었던 그 멧돼지 아니라 메뚜기하고는 종자가 다른 겁니다. 이건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생한 그런 메뚜기, 이게 중국산 메뚜기예요. 아프리카산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그 메뚜기들은요, 오다가 운남성 앞에서 거대 산맥, 히말라야를 비롯한 거대 산맥에 막혀서 중국 본토로는 못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메뚜기들은
메뚜기들은 네,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예, 워낙 이제 올해 더웠고 그리고 이제 비도 남부 지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메뚜기 이상 그 발육 이상 발생 그런 걸 해요. 왜냐면 메뚜기들이 일반적으로 흙속에다 이제 흙속 안에다 알을 나눴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젖으면 알이 많이 부화가 됩니다. 근데 말라서 가물잖아요. 그럼 부활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지네들 자체 어떤 조절 메커니즘이죠. 개체수 조절 메커니즘. 왜냐면 말릴 때 많이 나와봐야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지네들 나름대로는 계획적인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조금 날씨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폭우가 많이 왔어요. 네. 또 자꾸 얘기가 새는데 이 중국 남부 지역 특히 그 에베레스트 주변 지역에 폭우가 많이 오는 거는 또 중국의 인공광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인도의 겐지스강 그리고 중국의 장강 같이 이 에베레스트에서 발원하는 강줄기들이 사실 아시아 대륙을 거의 다 적시거든요. 메콩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 구름이 없고 산 중턱에 걸려 있는 비구름들 안에서 비가 내려져서 이쪽 편은 동쪽 편은 중국으로 오고 서쪽 편은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해 중국에다가 많이 이걸 유치하려고 중간에서 이렇게 일종의 보일러를 떼가지고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들을 중국적으로 몰아내서 집중강우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봄철에 뜻하지 않게 기상 이유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메뚜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운남성을 비롯한 태백이래. 에베레스트 산맥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일단 대표적인 메뚜기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펄벅의 돼지 여러분 문학작품 읽어보셨죠? 펄벅의 돼지는 산동성이 주무대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청도 있는데 인천 앞에 있는 산동성이 무대거든요. 산동이나 연용성 이쪽에서도 메뚜기들이 자체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것 때문에 중국 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 부풀리는 방송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본방의 단일 코드로 갈 방송은 아닌 것 같고요. 네.